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어머니 계좌 12월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당 주식 1개월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2.46% 하락, GPIQ 0.3% 상승, GPIX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상승으로 약 1.74% 상승으로 총 평가금이 하락했습니다. 엑셀 보시면 총 평가금 약 400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주식만 평가 수익률은 40%이고요. 배당금 포함하면 50.47%입니다. 아래는 12월 배당금 내역이고요. 대략적으로 2025년 마무리도 할까 합니다.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로 넘어올 때 초반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달부터 2월달 460만원 마이너스, 3월달 1100만원 마이너스, 4월달 다시 300만원 마이너스, 5월부터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된 상승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총 1년 결산을 하자면 올해 총 1281만원 상승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배당금 9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주식평가금은 이런 변화를 보였으며 수익금 및 배당금도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 3월, 4월 이때 가장 힘들었고요. 그 이후부터 5월부터 11월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12월 달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올해 총 1281만 원 상승했고 배당금은 별도로 90만 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주백 가족 여러분, 2025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지나고 나면 우여곡절 다 지나가듯이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3년 연속 정말 뜨거웠죠, 미국 증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 파티 2026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2025년. 숫자만 보면 정말 화려했죠. 근데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뭐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격동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아담 턴퀴스트가 한 말이 딱인데요. 놀라운 강인함. 이 한 단어가 2025년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202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화려한 수익률 뒤에 과연 어떤 아찔한 드라마가 숨어 있었을까요? 보세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세 지수 모두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는 상승 랠리였던 거죠. 하지만 이게 결코 순탄하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극심한 변동성, 정책의 불확실성, 또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겹게 피어난 꽃 같았다고나 할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동성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특히 4월을 한번 보세요. S&P 500이 고점 대비 거의 20%나 폭락하면서 시장을 그냥 공포로 몰아넣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연준이 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주식 시장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5년 가장 놀라운 성과를 낸 자산은 의외의 곳에 있었거든요. 바로 금입니다. 무려 63%, 1970년대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올랐다 정도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금보다 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은인데요. 2배가 넘었어요. 무려 1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광란의 질주였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귀금속이 난리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2가지. 불안과 기대의 조합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자 하면서 금과 은으로 돈이 몰렸고요. 여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이자가 없는 귀금속의 매력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했던 2025년을 지나 이제 2026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상승 랠리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월스트리트는 이 문제로 아주 거대한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소와 곰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딱 지금 2026년 시장을 보는 모습이에요. 더 간다고 외치는 낙관론. 이제 끝이다 라고 경고하는 비관론. 근데 들어보면 양쪽 다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낙관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강세론자들, 즉 황소들은 이 기세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믿고 여전히 상승에 베팅하는 건지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죠. 낙관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겁니다. 기업들 이익은 계속 늘고 있죠. AI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 연준 정책도 시장에 우호적일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승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실제로 월가의 큰 손들, 그러니까 거대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요. 대부분 2026년에도 S&P 500이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비관론자들, 즉 곰들은 이 랠리를 멈출 만한 심각한 위험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꼽는 가장 큰 위험,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75%나 올랐으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AI. 이 뜨거운 기대가 혹시 거품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꼭 말썽이었던 미국 중간선거의 해가 돌아온다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결국 2020년 시장은 이 두 힘의 거대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AI 혁명과 탄탄한 기업 이익이라는 황소가 가자 하고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 하는 가격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곰이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셀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금리가 어떠냐, AI가 어떠냐 하는 큰 이슈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 내재 가치 같은 본질, 즉 펀더멘털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희망과 기대감으로 달려온 긴 랠리의 끝에서 과연 2026년에는 이 펀더멘털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2026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상승 기세와 차가운 가격 부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